2025년 11월 30일 마이클 세일러가 평소 일요일마다 올리던 오렌지점 월요일 추가 매입 예고 패턴의 게시물에서 이번에는 점을 녹색점으로 바꿔 올렸습니다. 이 변화가 곧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고 일부에선 매입이 아니라 매도 혹은 밸런스 시트 정리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밈 변화가 과거 비트코인 구매 소식 전 조치였다는 관찰 때문에 시장 일부에서는 이번엔 다르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실제 매도 글이라기보다는 과거 매수 예고 패턴을 바꾼 모호한 신호에 대해 일부 투자자나 분석가들은 혹시 매도를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최근 매도한 적이 없으며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 중이라는 공시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세일러 본인도 X에 올린 We are buying이라는 글을 올리며 매수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독립 팩트체크 매체들도 지갑간 BTC 이동은 매도가 아니라 수탁 변경이나 내부 재구성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매도 증거는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글은 아직은 소문과 추측에 가깝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어제 세일러가 매도 의사를 공공하게 밝혔다. 믿을 만한 보도는 없습니다. 밈 차트점 색상 같은 시그널 변화가 시장의 불안이나 의심을 키운 건 사실이며 일부 투자자나 커뮤니티에서는 매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진짜 매도라면 적절한 형태의 SEC 공시나 스트래티지 보유 현황 업데이트가 뒤따랐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CEO 폭리의 발언도 세일러의 매도 암시글에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폭리는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특정 재무 지표가 악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만약 회사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한 배 아래로 내려가고 즉 시가총액이 보유 BTC 자산 가치보다 낮을 경우와 그리고 추가 자본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건 정책 변화가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매도보다는 보유와 누적을 우선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그는 스트래티지가 2025년 말까지 단기 채무 만기 위험이 없고 전환사채 자본시장 접근성 덕분에 비트코인 누적 전략을 이어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엄청난 규모의 BTC 보유고를 갖고 있고 그 자산가치 변동의 주가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약세일 경우 자산가치 급락 주가 하락 자본 조달 어려움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대비해 스트래티지는 과거부터 BTC 보유 자본 조달 전환사채 활용이라는 구조를 유지해왔고 이번에는 만약 추가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진다면이라는 조건부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즉 극단적 상황에서 비트코인 매도도 선택지 중 하나로 열어뒀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이 같은 매도 가능성은 회사 유동성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이지 지금 곧 매도하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폭리도 우리는 비트코인을 파는 회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스트래티지는 단순히 장기 보유에만 얽매이지 않고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연한 옵션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재무관리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약세로 접어들고 자본 조달 환경이 악화돼도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언젠가 매도 가능성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 시장에 스트래티지가 언젠가 BTC를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퍼질 수 있고 이는 투자자 신뢰나 비트코인 시장 전체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BTC 규모가 워낙 커서 실제 매도가 일어나면 시장에 엄청난 공급 충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관이 매물을 던지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버티지? 그 한 문장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은 간단합니다. 대형 보유자 매도 가격 폭락,
공포 매도 연쇄 청산 다시 하락. 이것이 바로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한 핵심 트리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퐁 리가 말한 건 지금 팔겠다가 아니라 극단적 상황에서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즉, 스트래티지의 기본 전략은 여전히 비트코인 보유와 누적 그리고 장기 투자, 이 세 가지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두 갈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포는 실제 위험인가? 아니면 이건 시장이 과하게 해석한 신호일 뿐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가격이 아닙니다. 하루의 변동성도 한 달의 사이클도 아닙니다. 중앙화되지 않는 자산, 발행량이 고정된 디지털 희소성,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이것이 비트코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포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강자를 만들었고 흔들릴 때마다 시장은 진짜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공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 속 흐름을 보면 결국 비트코인을 끌고 간 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가격을 볼 것인가? 아니면 가치를 볼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관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폭풍은 약한 사람을 집어삼키지만 진짜 항해사는 폭풍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